네, 이게 이번 달에 포포투에서 그 손흥민 선수가 표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표지 디자인은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지 디자인 말고 이게 손흥민 선수 8페이지, 8페이지 특집으로 이번에 되게 디테일하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대해서 소개가 됐는데 이것은 기자가 여기 아마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기 크리스 플라나간이라는 기자인데 여기 여기 위에 크리스 플라나간이라는 기자가 이 기사를 썼고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저하고도 현장에서 많이 만났던 기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저쪽 흔쾌히 하자.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진짜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술술술술 나와서.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라이언 메이슨이라든지 등과 인터뷰를 한 게 기사로 나왔고, 네. 일단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만. 자, 이게 그 속 안에, 겉에 표지 말고, 손흥민 선수 그 속지의 첫 화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첫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가 본문 1, 2페이지, 본문 3, 4페이지, 본문 5, 6페이지, 본문 7, 8페이지, 이렇게 8페이지입니다. 본문만, 물론 사진도 중간에 있지만, 8페이지로 상당히 비중 있게 소개가 됐고, 제가 잠깐 이거를 전문 해석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거를 전문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걸 전문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거의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지만 제가 이걸 전문 해석을 하면은 라이브로 해도 뭐 보다가 다 지루해서 그냥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해석은 좀 무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또 전문 해석은 직접 사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께서 직접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부분들만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직접 코멘트했던 부분들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 커버에 커버에는 뭐라고 되냐 이게 글자가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해볼게요. 보면 여기 He's been an icon 이렇게 나오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함부르크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데뷔전을 가졌을 때부터 한국의 아이콘이었다. 손흥민은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매니아, 손흥민 선수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그 다음에 포츠머스에서 failed trial, 트라이얼을 가졌는데 포츠머스에서 잘 안 됐었다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모든 소식을 접하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래서 이거 한국판도 아마 나올 거라고 전 듣긴 들었는데, 예,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대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한국에 편집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래서 여튼 포츠머스에서 트라이얼을 실패했던 선수로부터 한국과 서울에서 아이돌인 선수가 되기까지 이것이 토트넘의 여기 스마일링 어쌔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전에 그 베이비 페이스드 어쌔신이라고 그 소르샤르 감독 별명이 그거였죠. 베이비 페이스드 어쌔신이라고. 여튼 그 스마일 잘 웃는 어쌔신 잘 웃으면서 골을 잘 넣으니까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선수가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다. 네, 요 얘기입니다. 네, 포츠머스 얘기는 사실은 정말 손흥민 선수의 많은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번에 처음 보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스토리는 시간 순서상으로 가요. 제일 앞에 잠깐 여기에 이제 그 군사훈련 했을 당시의 이야기가 있고 여기 사진이 있고 그 후로는 쭉 여기 파더 앤 선은 손흥민 선수 아버님과 손흥민 선수의 관계 이야기가 유명하죠. 워낙 손흥민 선수 아버님께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신 스토리가 유명하죠.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으니까 굳이 여기서 다시 제가 해석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독일의 K리그에서 지원하는 여기 쪽에 있거든요. 그게 코리아 FA 유스 프로젝트. 그래서 FA에서 지원하는 한국 선수들 유망주 프로젝트로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손흥민 선수만 간 게 아니라 두 선수가 더 같이 갔습니다. 두 선수가 더 같이 가서 그 중에 다른 두 선수는 그 후에 일본에서 뛰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처음에 그 후에 여기 나와요. 블랙번하고 포츠머스에서 트라이얼을 가졌는데 잘 안 됐고 결국은 그게 어떻게 돼서 독일에서 자리를 잡게 됐죠. 손흥민 선수가. 그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쯤 블랙번하고 포츠머스가 손흥민 선수의 현재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 잡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쭉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유스 선수 당시의 이야기고 여기 보면 반니스텔로의 사진도 있네요. 함부르크 시절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포포츠랑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손흥민 선수의 함부르크 데뷔골을 볼 때부터 뭔가 이거는 정말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 순간이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었어요. 그 골 자체가 워낙에 멋졌죠. 멋있었고 그리고 이 그 골이 들어간 타이밍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 산 이야기인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Remember the name Wayne Rooney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아는 해외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현지 중계를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면 이 코멘트는 다 알 겁니다. 이 코멘트가 되게 아이코닉하고 유명한 코멘트예요. 그 웨인 루니 선수가 그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을 때 아스날전에서 넣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아스날 상대로 프리미어 데뷔골을 넣었을 때 그때 중계자가 했던 그 코멘트거든요. Remember the name Wayne Rooney라고 저 이름을 기억하라고 웨인 루니.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그 중계자도 저 선수가 크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나중에 웨인 루니가 실제로 잉글랜드와 맨유 역대 최다골 기록자가 되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 손흥민 선수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나중에 훗날 분명히 이 선수는 스타가 될 것 같다.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으로 온 과정은 사실은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여기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시즌에는 이거는 저의 일화인데 제가 뭐 나름대로 공유한 일화예요. 제가 사실은 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외신들하고 자주 하는데 외신들에서 저한테 항상 뭐 너가 기억하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었냐 손흥민 선수를 취재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여기에 소개가 됐는데 첫 번째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마 첫 번째 시즌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한 12월에서 2월 무렵. 근데 첫 번째 시즌 시작하고 골을 넣기 시작하고 이제 막 좀 잘하려고 할 때 부상을 당했었죠. 그래서 부상을 당했다가 돌아와서 경기를 잘 못 뛸 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경기가 끝나고 사실 그 취재진들이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수가 경기를 안 뛴 날은 인터뷰를 안 해요. 선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왜냐면 선수가 경기를 안 뛰었는데 질문을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어느 날 어떤 경기가 끝나고 그때가 손흥민 선수가 제가 봤을 땐 제일 힘들었을 타이밍이라서 어, 일부러 질문을 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인사를 하고 싶어서 기다린 날이 있었어요, 하루. 그래서 한 1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되게 늦게 나왔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한 1시간 기다렸다가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그냥
기자로서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그때 힘들어 보여서 아,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되게 저는 그게 장면이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냥 되게 웃으면서 되게 웃으면 대수롭지 않게 이게 웃으면서 아 괜찮아요. 제가 뭐 이런 걸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 되게 짧은 순간이었고 한순간이었는데 제가 그 순간 딱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 이 선수는 괜찮을 것 같다. 분명히 잘 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포포트 기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여기에 실린 거고요. 그때 그 손흥민 선수가 자기 겉으로는 항상 되게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고 하지만 그 안에 되게 강한 자신감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아마 임팩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했겠죠? 가장 특징적인 코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대로 말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박진영 선수를 포함해서 그 유럽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아시아 선수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되게 이렇게 주역이라기보다는 약간 자기가 빛나는 조연 같은 역할을 많이 해요. 대부분. 박진영 선수가 별명이 언성 히어로였죠. 소민 선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소민 선수는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게임 체인저입니다. 본인이. 그런 경기들이 수두룩했죠. 최근에도 뭐 북런던 더비 때도 그랬고 제 생각에는 he destroys teams by himself. 그는 상대팀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상대팀을 이제 부실 수가 있는 무너뜨릴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이게 여기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세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 팬들이 박지성 선수를 대할 때 갖는 느낌하고 손흥민 선수를 대할 때 갖는 느낌이 되게 달라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내 나이가 드러나지만은 박지성 선수 2002년 월드컵 때 저는 제가 딱 20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광화문 그 거리 응원을 했어요. 그때가 딱. 어떻게 보면 정말 평생 다시 오기 힘든 그런 순간이었죠. 여러분 그때 몇 살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안 태어났어요? 그때? 박진호 선수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때 이미 나이가 30, 40 이렇지 않았던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미 그 순간부터 어떤 형 같은 존재였어요. 저한테는 특히 그랬지만 아마 제 생각에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박진호 선수가 그 후로 했던 대부분의 행적들이 되게 선구자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의 느낌에 접할 때 형 같은 존재예요. 아니면 아예 한참 위에 이미 성인 같은 존재. 근데 손흥민 선수는 좀 달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에게 유럽 축구 팬분들 대부분의 분들에게 있어서 손흥민 선수는 약간 되게 귀엽고 친근한 동생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박지성 선수로 인해서 유럽 축구에 관심을 갖고 챙겨보기 시작했던 분들 이미 그래서 그게 2005년이잖아요. 2005년에 맨유에 갔죠. 그 당시부터 유럽 축구를 챙겨보던 분들에게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5년 후에 데뷔했을 때는 이미 새로운 뭔가 동생 같은 존재가 되게 정말 정답고 예쁘고 되게 생글생글 잘 웃고 그런 동생 같은 존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축구 팬분들이 우리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 이유라고. 이미 그러니까 박승호 선수하고는 전혀 달라요. 완전히 어떤 느낌이 맞죠? 같이 성장하는 느낌.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정말로 많은 축구 팬분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그렇게 애정을 갖는 게 아닐까. 이 답변은 어디서 나왔냐면 왜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한국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우리 흥이라는 그런 거고요. 친근감이랄까요?
또 하나는 한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안을 보는 건데 한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가의 자부심, 자존심, 국가의 자존심 이런 거를 되게 강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 분들의 자존심을 늘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한국 팬들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 두 가지. 그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를 한국 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뭐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댓글을 보니까.